이번 시간에는 주역을 공부하면은 천리를 알고 미래를 알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역을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인격 수양도 있지만은 그거는 뒤에 나온 이야기고, 원래 주역이 만들어진 목적은 미래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해서 이길 것인가 말 것인가, 패자를 누구로 선정을 하면은 잘할 것인가, 이런 국가 대사를 결정하기 위해서 주역점을 갖다가 쳤죠. 그 미래를 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재벌도 될 수 있고 엄청난 힘이죠. 주역을 공부해서 미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점을 쳐서 아는 방법. 두 번째는 공부를 많이 하면 점을 치지 않더라도 무슨 일에는 전조가 있어요. 반드시 사전에 징후라는 게 있고, 또 이치를 따지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객물치지. 자, 점을 쳐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점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불교 유식학에서 말하는 제8식, 제8아리아식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여러분 알기 쉽게 하면은 칼융에 의한 무의식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무의식은 어떻습니까? 시간 공간이 없죠. 시간 공간이 없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갖다가 다 알 수 있더라. 과거 알 수 있죠. 저놈이 무슨 사건에 누가 범인인지 알 수가 있죠. 저놈이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거짓말 탐지기를 해도 알 수 있지만 점을 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점을 쳐서 알 수가 있다. 또 공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앉아서 미국의 이민간 친구나 친척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을 쳐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1차적인 단계고, 2차적으로 주역 공부를 아주 많이 하게 되면은 점을 치지 않더라도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항상 사전에 전조락 하는 게 있고 징조락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뭐 무대를 설치하고 뭐 의자를 갖다 놓고 이렇게 하겠죠. 그걸 보면은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이치를 따지고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객물치지. 지금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하니까 이렇게 하겠다. 이런 이치를 따져서 미래를 알 수 있더라. 이 점을 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공자님이 대소사에 관해서 점을 자주 쳤어요. 그러니까 밑에 제자들이 왜 스승님 미신의 같은 행위를 하십니까? 이러면서 비웃어요. 그리고 공자님이 이렇게 합니다. 야야,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열에 7을 맞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에 7을 맞는다는 이야기는 요새 말로 이야기하면 70%를 맞는다는 이야기죠. 70%는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공자님이 성인이기 때문에, 성인은 거짓말 하지 않죠. 물론 방편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열에 7을 맞는다, 70%라고 하는 것은 이 상당히 줄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양반이 마당 쓰는 마당새 보고, 야야 오늘 마당만 쓰지 말고 그 집 앞에 대문하고 집 앞에 골목까지 깨끗이 썰어라. 그러면 오후 돼가지고 말이야, 손님이 오더라 이거야. 또 자기 부인 보고, 오늘 손님이 올 테니 부엌에 있는 애들한테 일러서, 종들한테 일러서 반찬을 좀 괜찮은 거 좀 하시오. 이러면 진짜 손님이 오더라 이거야. 사전 연락이 없는 손님이 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옛날 양반들이 하여튼 서울 양반이나 벼슬 하는 양반이나 시골 양반이나 벼슬 안 하는 양반이나 이 주역을 갖다가 조선시대에는 다 공부했기 때문에 수양 차원에서 또 미래를 알고자 하는 차원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점을 쳐봅니다. 그래서 그걸 아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세종대왕이 여진족을 정벌 하러 가는 장수한테 뭐라고 시키느냐 하면은, 전투 전에 반드시 주역점을 쳐서 참고를 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어떻습니까? 23전 23승이죠. 그런데 전쟁하기 전에 주역점 등 여러 가지 점을 쳤는데 그 중에 주역점을 가장 많이 쳤습니다. 그래서 이길 만한 싸움에 나가고 이기지 못할 싸움은 나가지 않았다. 그래서 23전 23승을 했다.
그리고 일제시대하고 해방 이후까지 그 유명한 지역에 큰 건물이 있죠. 야상 이달 선생이라고 있는데 이 양반이 일제시대 때도 주식 투자가 있었어요. 옷에 주식 투자하고 똑같지는 않지만은 쌀 선물 투자가 있었습니다. 쌀값이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이걸 알아보는. 그런데 이 양반이 지역점을 터서 이게 쌀 선물 투자를 백발백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백정평등운동에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야산 이달 선생은 어떻습니까? 그 대둔산 석천암에서 은거를 하다가 지역점을 쳐보고 6.25 전쟁을 날 것을 알고 그 제자 가족 등 300호를 데리고 충청남도 안면도로 피난을 갑니다. 나는 여기 석천암하고 안면도 다 가봤어요. 자, 이게 점을 쳐서 미래를 아는 방법이다. 자, 이거에 하나 해당하는 방법이다. 자, 지역 공부를 많이 하면은 굳이 점을 치지 않더라도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전조가 있고 사전징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 알 수가 있다. 사전징후는 어떻습니까? 우리 간단한 예로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배가 침몰하기 전에 쥐가 뛰어내린다 그러죠. 어떻습니까? 아침 안개가 자욱하면은 그날 날이 맑죠. 그런 거 보고 알 수 있더라. 또 6.25 전쟁이나 월남전에 갔다 온 그 사람들, 노인들한테 인터뷰를 해보면은 그날 죽을 사람은 아침에 벌써 눈에 초점이 없어진대요. 그리고 옷을 뒤집어 입는다든지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면은 야, 이 오늘 죽겠구나, 야 죽겠구나 싶으면은 백발백중 죽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은 죽기 전에 혼이 벌써 미리 떠나는 거라. 그런 사전 징조를 갖다가 통해서 알 수가 있더라. 또 예를 들어 보면은 그 탄허 스님이 6.25 때 6.25 전쟁을 날 것을 알고 오대산에 있다가, 오대산은 어떻습니까? 강원도 오대산이죠. 오대산에 있다가 통도는 경상남도에 있죠. 통도사로 피난을 갑니다. 이 뭘 보고 피난을 갔느냐? 이 양반이 점을 쳐서, 지역점을 쳐서 간 게 아니고, 전에는 6.25 전쟁을 날 것을 알고 간 게 아니고, 한날은 보니까 마당에 개미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개미 시체가 수두룩 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6.25 전쟁이 날 것을 알고, 물론 그 전에 남북이 북닥북닥 했죠. 그래서 개미가 서로 싸워서 시체가 수백개 쌓이는 거 보고 전쟁이 날 것을 알고 통도사로 피난을 갔죠. 또 이게 뭡니까? 사전 전조나 징후를 봐가 알 수 있는 거. 우리 삼국지 보면은 제갈공명이 적백대전 할 때 어떻습니까? 그때 겨울인데 겨울에는 동남풍이 불지 않죠. 북서풍이 불죠. 근데 자기가 화공을 하겠다 이래서 화공을 하려 그러면 동남풍이 불어야 되는데 자기가 동남풍을 불러오겠다 이러면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죠. 그 진짜 동남풍이 불어오죠. 그거는 뭐냐 하면은 동남풍이 불기 전에 그 적벽에 사는 그 어떻게 물고기들이 미꾸라지들이 물 위로 들어나가지고 배를 보이더라 이거야. 그러면은 그 배를 보이면은 한 3일 뒤에 동남풍이 분다. 이걸 갖다가 미리 알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남풍을 불러오기 위한 쇼를 한 거죠. 그래서 알 수 있다 미래를. 또 이제 최근에 이제 내가 찾는 예를 들면은 뭐냐면은 20대 총선이 있었어요. 20대 총선이 2016년 4월 13일 있었는데 서울 그 노원병이라는
그 지역구가 있습니다. 그때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가지고 낙선한 후보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모 씨죠. 자기 출마 이변으로 자신을 중랑천을 따라 고향으로 가는 연어로 비유를 하고, 그 상대방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갖다가 중랑천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는 불공으로 표현을 했죠.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TV에 보면, 다큐멘터리 보면 어떻습니까? 연어가 강에서 나가지고 바다로 가서 몇 년 동안 있다가 다시 그 완전 성어가 되면, 큰 물고기가 되면 다시 자기가 태어났던 강으로 회귀하죠. 회귀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회귀하는 길목에 그 불곰들이 곰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다가 그 연어를 잡아먹죠. 그러니까 자기가 질 것 같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중랑천을 따라서 고향으로 가는 연어, 자기가 중랑천에 잠시 살았다 이거죠. 연어로 표현하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갖다가 중랑천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는 불공으로 표현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연어는 어떻습니까? 불공한테 잡아먹히게 돼 있죠. 그래서 내가 이거는 안철수 후보가 이기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뒤에 실질적으로 이겼어요. 자기도 모르게 질 것 같으면 이런 이야기를 한다. 사전 전조와 징후를 갖다가 봐서 알 수 있다. 경물치지 이치를 따져가지고도 알 수 있죠. 이치를 따져가지고 이제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가장 간단한 예로는 처칠이나 공자라가 뭐라 그랬습니까? 미래를 알고자 하거든, 미래를 깊이 넓게 알고자 하거든 그만큼 더 과거를 보라고 했습니다. 과거를 깊이 넓게 이해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미래를 갖다가 알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래를 아는 게, 알 수 있는 게 뭐 귀신씩 나라 까먹는 이야기나 호황된 이야기가 아니더라. 사람은 이게 참 개되지 못한 보다 못한 게 사람이지만은 또 신보다 더 뛰어난 게 사람이다.